아침 햇살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 나는 문득 딸 다이의 밝은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은 딸이 혼인신고를 하는 날, 오래 기다렸던 작은 행복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이었다. 전날 밤까지 들떠있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나는 아침부터 미소가 지어졌다.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다이는 신부화관을 쓰고 아버지인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아빠, 저 잘 살게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마지막 인사일 줄 꿈에도 몰랐다.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구청을 나섰고 가을 햇살 속에서 풋풋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참 예뻐서 나는 한 발 뒤에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진짜 떠나는구나 하는 서운함과 함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래서 나는 멀어져가는 딸과 사위를 보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나지막이 말했다. 다이야, 행복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가던 그날 오후 다이는 친구 미정에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뭔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내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신혼 첫날부터 무슨 걱정이 있었던 걸까?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그 마음을 떨쳐내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날 오후 잠깐 마주했던 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딸의 표정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는 억지로 웃고 누군가는 애써 감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감정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불길함이 옅은 안개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저녁이 되어갈수록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짙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안이 고요해질 무렵 나는 휴대전화에 찍힌 짧은 기록 하나를 보게 되었다. 다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려 했던 흔적, 단 3초짜리 부재중 통화 시도였다. 그 짧은 3초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딸이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건지, 어떤 마음으로 내 번호를 눌렀던 건지 알 수 없었다. 말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부탁, 턱끝까지 차올랐다 막힌 울음, 그 모든 게 3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통화 기록을 보며 가만히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감았다. 다이야, 그때 왜 아빠한테 전화하려 했니? 조용히 묻는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딸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3초의 침묵이 앞으로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건 다음 날 나는 준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는 너무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다이가 언덕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는 마치 오래전에 겪은 일을 말하듯 감정 한 톨 없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에게는 전화를 하러 잠시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말이 달라져 있었다. 그의 말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금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죄책감도 슬픔도 당혹스러움도 그 어떤 인간적인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형사는 정확한 조사 중입니다라고만 말하며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아있던 그날 나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 질문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정말 사고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워 나를 진실로 향하는 길로 이끌고 있었다. 형사는 조심스레 USB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두며 현장 근처 CCTV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재생했다. 그 작은 화면 속에 딸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런데 영상 속에는 준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다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지만 화면 속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거짓말이었어. 입술 사이로 세게 누르던 숨이 새어나왔다. 딸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는 그 빈 공간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화면은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강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처럼 흐릿하던 의심을 선명한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형사는 잠시 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한 분이 사건 당일 들은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숨을 들이켜며 형사를 따라갔다.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열 것만 같았다. 현장 근처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70대 남자 이 씨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담배를 털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날 젊은 여자가 그만해요. 라고 외치는 걸 들었소.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뼈를 때리듯 내 귀에 박혔다. 이어서 그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고 말했다. 내 가슴은 급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의 공포가 그날 밤 공기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으니 다희가 마지막으로 외쳤을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누군가 딸의 목숨을 짓밟았다는 것을. 형사는 서류 한 묶음을 내게 조용히 건넸다. 겉표지에 적힌 보험사 로고가 이상하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넘겼고 그 안에서 딸의 이름이 적힌 고액보험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가입일은 사건 90일 전 그리고 수익자는 단 한 사람, 준호였다. 순간 심장이 가슴속에서 크게 한번 내려앉는 듯했다.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다희는 절대 이런 걸 스스로 가입할 아이가 아니었다.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런데도 이런 계약이 그녀의 이름으로 조용히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서류 위에 떨어진 내 손 그림자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마치 딸이 그 아래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건 준비된 건 아닐까? 수많은 정황들이 한 점으로 모여들며 나를 더욱 어두운 진실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사위와 마주할 시간은 끝났고 진실과 마주할 시간만 남았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가 쌓아 올려놓은 말들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CCTV 목격자의 증언, 보험 서류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이 싸늘해졌다. 준호는 체포영장을 들이대는 형사들 앞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진심을 찾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었다. 금속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잠기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도 아닌 오직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다희야, 이제 아빠가 여기까지 왔다. 너에게 가는 길 조금은 밝아졌을까? 재판이 시작된 첫날, 법정 안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준호는 침착한 척했지만 나는 눈빛 속의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변호인은 끝까지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작은 틈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하나 쌓인 증거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매 재판마다 딸 다희의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사진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영원히 멈춰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겨울 공기가 창밖에서 불어올 때마다 내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순간 나는 손끝까지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징역 12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긴 한숨이 터져나왔다.
승리의 기쁨도 안도의 미소도 아닌 오직 공허함과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만이 나를 감쌌다. 사건이 끝나고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내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딸과의 시간을 이어갈 작은 노트가 생겼다. 나는 때때로 그 노트에 글을 쓰며 마치 딸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처럼 마음을 담는다. 다이야, 오늘은 바람이 조금 찼다. 너는 추운 걸 싫어했지. 그렇게 나는 딸과의 시간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어가며 그녀의 존재를 느낀다. 밤이 되면 작은 액자 속 딸의 사진에 불을 켠다. 그리고 사진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정리한다.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이 내 슬픔을 덜어주진 않았지만 딸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마음이 내게 작은 위안이 되어준다. 아빠는 아직 여기 있다. 너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